이 관절경은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다리만 아프지 않게 마취를 시켜서 무릎 속에 이렇게 미세한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2개 뚫어서 큰 60인치 TV로 환자분하고 같이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정상 무릎이고요. 관절경으로 보면 무릎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윗뼈에 붙어 있는 물렁뼈, 아랫뼈에 붙어 있는 물렁뼈, 그 다음에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달모의 연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제대로 있어야지만이 매끄럽게 무릎이 움직여지고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위아래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해주는 반달모의 연골이 이렇게 찢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긁어만 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2, 3일 후부터 바로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찢어져 있는 것은 꼬매져도 이렇게 좋게 되고, 조그맣게 뼈에 붙어 있는 물렁뼈가 패여 있는 경우는 이런 적은 조작으로 인해서 연골을 대처, 연골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만드는 간단한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아프면 인공관절을 하게 됩니다. 전체를 바꾸는 관절과 달아진 한쪽만 바꾸는 부분관절 취향 2가지가 있습니다. 시술부터 수술까지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그럼 무엇을 선택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상황에 맞게 해야 되나? 몇 가지의 선택권이 있으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술하고, 시술에서도 안 되면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시술에도 의미가 없다면 수술부터 해야 되겠죠. 인공관절이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아래 뼈를 전부 다 깎아내서 바꾸는 전치환술, 전체를 바꾸는 전체의 인공관절, 달아진 쪽만 바꿔주는 부분 치환술, 2가지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우리 한국 사람은 10명 중에 8분은 한쪽만 달아집니다. 안쪽이 주로 달아져요. 엑스레이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를 바꿔주는 것은 전체 인공관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부분만 가능했던 분들은 이렇게 간단히 안쪽만 바꿔주는 부분 치환술,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부분 치환술을 할 수 있느냐? 한쪽만 달아주면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반대편 쪽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부분 인공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부분 인공관절은 전체 인공관절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부분 관절의 장점이 뭐냐? 일단 절개가 작아요. 전체 인공관절은 한 15cm 정도 절개를 하면 부분 관절은 6cm 정도 절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바꾸는 것은 뼈를 통째로 바꾸기 때문에 피주사를 한 2개에서 3개를 보통 맞습니다. 부분 관절 치환은 거의 출혈이 없기 때문에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지병이 있는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날부터 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간병인이 크게 필요가 없는, 다음 날 바로 화장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2 다리를 한쪽은 전체 바꾸고 한쪽만 바꿨기 때문에 반투만 바꾼 게 얼마나 수월히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수술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수술 후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수술만 했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수술 후 재활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다리의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근육 강화 운동도 중요하고, 수술 후에 재활치료, 근력 강화 운동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수술을 아무리 100%로 잘해놨어도 50%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정말 200%로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재활치료는 빨리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퇴행성 관절 주로 관절에 대한 속도 핸드백은 100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깐